바로 20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agriculture란 단어가 나오죠. 요거는 이제 꼭 알아야 되는 농사란 단어죠. 농사 짓는 거, 농업. 이 농업은요, includes a range of activities. include는 포함합니다. a range of는 그냥 다양한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아요.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합니다. such as는 예를 들어, 예를 들면 planting, 이 식물을 심는 거겠죠. harvesting, 이제 수확하는 거겠죠. 농작물을 심고 수확. 그리고 fertilizing, 이제 이거는 비료를 주는 거. 그리고 pest management. pest는 해충이에요, 해충. 어떤 곡식 같은 거에 좀 해를 가하는 그런 벌레들 있죠? 그게 pest고요. 이제 해충들 관리하는 거. 그리고 raising animals니까 이제 동물들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distributing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까지죠. 이 distribute는 분배하는 거, 유통하는 거. 그러니까 음식을 분배, 음식을 유통, 그리고 이제 농사해서 만든 이 제품들을 말하겠죠. 그런 것들을 분배하고 유통하는 것까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가 첫 번째 문장. 2번. It is one of the oldest and most essential human activities. 자, 여기서 그것은 이제 이 농사가 되겠고요. 이 농사 짓는 거는 one of the oldest니까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 그리고 가장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것 중 하나. 우리 인간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라는 거죠. 농사 짓는 게. dating back thousands of years니까 date back은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수천 년 동안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수천 년 동안 되게 농사가 엄청나게 중요했다. And has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human civilization 쓰죠.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 인간의 문명이 development, 발전되고 더 진화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농사. allowing people,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allow는 허락해 주는 거죠. to create stable food supplies and settle in one place니까 이제 스타블은 안정적인, 그리고 supply는 공급이니까 음식의 공급을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기복 없이 이제 해줄 수 있었고, 그리고 한 장소에 이제 settle in이니까 정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결국 이번 문장은 이제 농업은 그만큼 정말 우리 인류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다. 이런 역할을 했다까지 나오고 있고요. 한번 오늘날 이 농업이라는 거는 remain은 이제 남아있는 거죠. 여전히 뭐뭐한 상태.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a vital industry, 엄청나게 중요한 산업이라는 거죠. 이 vital은 생명과 관련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뜻이니까. That feeds the world's population. 보니까 feed는 음식을 먹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세계 인구의 음식을 먹여, feeds, 그리고 supports죠. 그리고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있어. rural communities니까 이제 시골의 이제 공동체. 그러니까 시골의 뭐 경제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provides, 다 병렬 구조인 게 지금 보이죠. 제공해줍니다. raw materials for other industries. 다른 산업에 있어서 원재료죠. raw니까. raw가 이제 날 것이란 날 것. 이제 손대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예요. 이게 원재료. 다른 산업에 있어서 이제 원료를 제공하는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산업이라는 거죠. 여전히. 이런 느낌이 3번 문장. 4번. 그런데 agriculture faces numerous challenges예요. 이제 face라는 단어는 동사로는 직면하다죠. encounter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numerous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수없이 많은 챌린지를 만났네요. 이 챌린지는 이제 도전, 뭐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어려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difficulty. 이런 느낌으로 챌린지를 바라봐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어떤 어려움? climate change죠. 이제 기후 변화. 막 지구온난화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기후가 막 옛날이랑 달리 막 더 더워지거나 더 추워지거나 하는 거 있죠. 그리고 water scarcity. 물 부족이죠. 물 부족. 그리고 soil은 토양인데
디그레데이션이니까 이제 토양이 악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업그레이드의 반대예요. 업그레이드는 조금 더 업 시켜주는 거죠. 디그레이드는 다운 시키는 느낌. And biodiversity loss.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loss니까 손실이 되어 있는. 이제 이러한 어려움들까지 만난 게 현재 농업의 상태. 괜찮죠, 여기까지? 마지막 5번입니다. As the world's population continues to grow예요. 이제 세계의 인구가 계속 더 성장할수록, 인구가 늘어날수록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It is essential to find sustainable solutions. 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예요. 자, 그런데 이 솔루션인데 이 2가 이 솔루션을 꾸며주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해결책이냐면 어드레스하는 해결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어드레스라는 단어를 잠깐 봅시다. 이제 이거는 옛날부터 외워온 주소라는 이런 명사의 뜻이 기본적으로 있죠. 그런데 그거 아니겠죠, 당연히. 앞에 2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무언가를 다루다, 대처하다, 어떤 어려운 일이나 이제 그런 거를 대응하고,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이제 이런 게 어드레스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챌린지는 아까 했던 것처럼 어려움이잖아요, 어려움. 그러니까 어려움을 다루어 보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고. 그리고 챌린지스인데 facing agriculture죠. 그러니까 이제 농업이라는 것이 직면한,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힘든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업이 딱 만났던, 직면했던 그런 문제들을 다루어 볼 수 있는 이제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 그리고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랑 얘가 병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nd insure이랑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to address가 병렬입니다. 여기 앞에 to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insure는 확실히 해주고 보장해 주는 거니까 the continued production of food. 이제 계속 음식 생산을 할 수 있는 걸 보장해 주는 해결책. 또 이렇게 쭉쭉쭉쭉 가시면 됩니다. 음식의 생산과 그리고 다른 농업과 관련된 제품들, 상품들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게 그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21번 들어가겠습니다. The arts and aesthetics offer emotional connection. 예술과 미학이라고 하죠. aesthetic, 미적인 것. 이 두 가지가 감정적인 어떤 연결을 제공해 준다. 감정적으로 연결을 해준다. To the full range of human experience. full range니까 모든 범위가 되겠죠. 다양하다고 해도 되겠고. 우리 인간의 경험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진짜 대다수라고 봐도 될 정도 full range니까 거기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연결을 해준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1번부터 약간 좀 아리송하죠? 2번 마저 가보면은 The arts can be more than just sugar on the tongue. 이제 이게 실제 원문에서는 밑줄에 있었죠? 밑줄에. 이제 예술이라는 거는 그 이상이다. 뭐보다? 단지 혀 위에 있는 설탕, 슈가보다 그 이상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요거만 일단 먼저 가볼까요, 요거는, 흔히 말하는 그런 거죠. 이제 혀에 설탕을 딱 올리면 단맛이 나잖아요. 단맛. 플레저라고 하죠. 여기 실제 문제에서는 플레저를 넘어서 다양한 경험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게 하나의 기쁨, 쾌락, 짜릿함 정도로 가볼까요? 이게 그거라면은 예술이라는 거는 그거보다 한 차원 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세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말을 이 AC라는 분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분에 대한 부연 설명. 이분은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교수님.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뭐라고 말했냐? 예술에선 그 예술에서 이제 when there's something challenging, 어떤 무언가 챌린징한 일이 있대요. 챌린징은 도전적인, 힘든 일 이럴 때 이제 쓰는 게 챌린징이죠. 되게 어려운 일이 뭔가 딱 있어. 근데 그 어려운 일은 또한 uncomfortable해요. uncomfortable은 불편한 거잖아요. 당연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편하겠죠. 이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한번 끊어볼게요. 근데 그때 this discomfort. 자, 이러한 불편함. 지금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불편함이 만약 우리가 그 불편함에 대해 it은 discomfort가 되겠죠? 이 불편함에 대해 우리가 engage with니까 참여, 뭐 적극적으로 그거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함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딱 들어가. 불편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 개입을 하려고 해. be willing to니까. 그럴 때 이제 이 불편함은 offers the possibility. 어떤 가능성을 또 제공해 줄 수 있다. Some change, 어떤 일부 변화의 가능성. Some transformation. 일부는 transformation은 뭔가 되게 변화의 폭이 크죠. 그러니까 확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불편함이라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결국은 예술에선 힘들고 좀 어렵고 이러한 불편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불편함을 기꺼이 인게이지 하려고 한다, 감수하려고 한다, 참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불편함이 큰 변화의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게 2번 문장입니다. 다음 3번. That can also be a powerful aesthetic experience. 그대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있죠?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이것이 또한 강력한 어떤 미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이 쭉 전개가 되겠죠? 4번. 조금 어려운 문장이에요. otherwise라는 단어 때문에 한번 잘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술은 vehicle이 되는데 이 vehicle은 자동차라는 뜻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선 어떤 걸 표현해주는 수단, 매개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수단 매개체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수단, 어떤 매개체냐면 contend with 해주는 contend with는 어떤 뭔가를 다루는 거예요. 뭐 싸우고 뭐 다루고 뭐 대처해보고 대응해보고 이런 게 contend with입니다.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컨셉을. 근데 이 아이디어와 컨셉은 어렵고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불편해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 otherwise가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조금 완벽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상징하는 바가 뭐냐? 바로 요거죠. 우리가 기꺼이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 그럼 4번을 조금 더 요약을 하면 예술은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개념을 다루어 보고 그거에 대해서 탐구해 보고 그럴 수단을 제공을 해줘요. 그런 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개념들은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불편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게 어렵고 불편한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였죠. 이 불편함이라는 거를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큰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리고 강력한 미적 경험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4번에서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는 이러한 불편함을 다 받아들였기에 예술로 이러한 역할, 이러한 탐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어렵고 불편해서 우리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otherwise는 일종의 가정법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은 문장이에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5번입니다. 피카소가 자신의 마스터피스 게르니카를 자신의 어떤 작품이 게르니카를 1937년에 딱 그렸을 때 피카소가 딱 포착했어요. 딱 잡았어. 뭘? The heartbreaking and cruel nature of war. heartbreaking 딱 봐도 뭔가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느낌이 딱 나죠. 그리고 cruel. cruel은 뭐 잔혹한, 뭐 잔인한 nature of war니까 전쟁의 특성, 전쟁의 뭐 속성. 그러니까 전쟁은요,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 참혹합니까? 그거를 딱 포착을 했어. 자, 그러고 나서 뭐 한 거야, 이제? 세상에게 제공을 한 거야. 즉, 세상에게 알린 겁니다. 뭘? 생각해보는 어떤 방법을. 자, 뭘 생각하냐면, 보편적인 어떤 고통을 생각해볼 만한 기회를 준 거죠. 여기서 way라고 나와 있지만, caused by the Spanish Civil War. 이 Civil War라는 거는 내전입니다.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제 스페인의 내전 때문에, 이제 내전에 의해 발생된 거니까, 내전 때문에 생긴 이런 보편적인 고통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세상에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결국은 자신이 작품을 그리면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딱 알아낸 거예요. 캡처했어. 그러고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고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제시해 준 거죠. 이게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6번입니다. 이제 로레인 헨스베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자신의 작품인 Racing in the Sun 이라는 이제 그 작품을 썼을 때 그녀가 우리들에게 이런 어떤 강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struggling with니까 일단은 어떤 무언가의 고군분투, 막 힘들고 애쓰게 노력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림이 그려지면 됩니다. 근데 뭘 가지고 그렇게 막 노력하고 싸우냐? racism, 인종차별, 그리고 discrimination, 이거는 그냥 차별, 그리고 the pursuit of the American dream이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고 쫓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고 막 힘들게 애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강력한 이야기를 딱 우리한테 줬대요. 뭐 하면서 또한 감동적인 초상화도 제공을 해주면서 누구의 초상화? 패밀리 라이프죠. 이 패밀리 라이프는 어떤 행복한 가정의 삶이라고 할까요? 가족들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제공을 같이 해주면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6번에서 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LH라는 사람이 여기 방금 읽었지만 인종차별, 차별 이런 되게 뭐랄까요? 이 챌린징한 것들이 있죠? 조금 도전적인, 약간 불편할 수 있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다시 그러니까 이 6번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사람이 지금 쓴 게 인종차별, 어떤 차별, 약간 이런 챌린징한, 불편할 수 있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 글을 썼죠.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불편할 수 있잖아요. discomfort,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근데 이러한 불편함에 기꺼이 이 사람은 engage with 한 겁니다. 아까 쭉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 이제 이런 거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우리 가족 생활에 대한 그런 감동적인 어떤 화면까지, 그런 감동적인 장면까지도 이 사람이 만들어냈다. 요 정도의 예시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22번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have pointed to the significance. 자, point to the significance니까 어떤 이런 의미 있고 유의미하고 이 중요한 거를 딱 지적했다는 거죠. 딱 가리켰다. of accurate time measurement.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야 라는 사실을 딱 역사학자들이 말을 한 거죠. Western economic progress. 이제 서양권 문화가 경제적으로 좀 발전하는 거에 있어서 정확하게 시간 측정하는 건 정말 중요했다 라는 사실을 말해준 겁니다. 바로 2번이요. 프랑스 역사학자인 JLG라는 사람이 불렀대요. The birth of the public mechanical clock을. 그러니까 보니까 birth는 탄생이죠. 태어난 거. 그리고 공공기계식 시계. 이게 딱 탄생했어. 이게 딱 발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turning point in Western society라고 부르는 거죠. 서양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정말 큰 전환점이다. 이게 정말 서양 사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부른 겁니다. 이것도 문장 구조를 따지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목적어, 목적격 보어. birth of 이거를 터닝 포인트라고 부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3번입니다. Until the late Middle Ages. 중세시대 말까지 사람들은 had sun or water clocks. 해시계, 물시계라고 하나요? 해시계, 물시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did not play any meaningful role.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죠. 어떤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서. 이게 3번이고요. 4번입니다. Market openings.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활동. 시장이 열리는 거와 이제 활동, 시장 개장. 다시. 4번입니다. 시장이 개장하는 거. 그리고 이제 활동들이 시작이 됐네요. With the sunrise. 해가 뜨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 그리고 보통은 ended at noon. 정오, 이제 12시에 끝나죠. When the sun was at its peak. 그때 이제 태양이 한창 피크에 있죠. 한창 딱 절정에 다다랐을 때. 그때 이제 보통 이 마켓이 닫고 그리고 이런 어떤 다양한 활동들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5번. But when the first public mechanical clocks were introduced and spread across European cities예요. 그런데 이 최초의 그 공공기계식 시계가 도입이 되고 유럽의 도시 전역으로 퍼졌죠. 자, 그럴 때 이 마켓 타임스, 이제 마켓 타임이라는 게 정해졌습니다. 뭐로 정해졌어요? The stroke of the hour예요. 스트로크란 단어가 뜻이 좀 다양한데 여기서는 시계나 종이 울리는 소리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시간을 알려주는 소리가 있겠죠? 이제 그걸로 정해진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 해가 뜨면 시장이 열리고 그리고 해가 이제 거의 다 뜨면 조금씩 이제 끝나고 했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이 시간을 알려주는 소리 그걸로 이제 딱 구색이 갖춰진 거예요. 이게 5번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6번입니다. Public clocks thus greatly contributed. 여기까지만 잠깐 볼게요. 이제 공공시계가 그러므로 완전히 엄청 기여한 거죠. 어디에 기여했냐면 public life랑 public work예요. 그러니까 공공생활 그리고 공공일 많은 이런 활동들 그런 거에 기여를 한 거죠. By providing a new concept of time. 새로운 이제 시간 개념을 제공해 줌으로써 어떤 개념? That was easy for everyone to understand. 모두가 더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 개념을 제공해 줌으로써 다양한 활동, public life and work에 기여를 한 거죠. 7번. This in turn helped facilitate trade and commerce입니다. 여기서 단어를 잠깐 볼게요. in turn이라는 거는 그로 인해 그 결과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facilitate는 make something easy죠. 어떤 무언가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이죠. 기계식 시계가 새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간 개념을 제공해 준 거. 이것이 그 결과 trade, 무역, commerce, 상업 비슷한 말이죠. 무역, 상업, 비즈니스적인 그런 활동들을 더 쉽게 하도록 만들어줬죠. 다 와갑니다. 8번. interactions, 상호작용, transactions. 이거는 교환, 무역이 transaction이죠. between consumers, retailers, and wholesalers became less irregular예요. 여기까지가 주어니까 소비자들 사이에 상호작용과 교환, 무역. 소매업자 사이들, 도매업자 사이들. 이 사람들 간의 인터랙션과 트랜잭션이 점점 더 어떻게 됐어? 불규칙적으로 덜 됐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요거를 이렇게 지워주면 결국 똑같은 말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해가 뜨면 시장이 열고 그리고 해가 딱 피크에 있으면 시장이 닫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시간을 확실히 딱딱 정해주니까 더 규칙적으로 됐다는 느낌으로 이 8번을 이해해주면 되겠죠? 마지막 9번입니다. 중요한 마을의 회의가 began to follow the pace of the clock. 이제 이 시계의 그 속도를 따라가죠. 시계 속도를 따라간다는 게 시계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 자, 뭐 하면서? Allowing people to better plan their time.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시간에 대한 계획을 더 잘 짤 수 있도록 해주죠.
그리고 allocate resources in a more efficient manner.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할당하고 더 분배할 수 있게끔도 해줍니다. 이렇게 글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23번입니다. 바로 어떤 인물이 나옵니다. 이 SG라는 사람, 이 사람이 쇼핑카트를 개발했죠. 발명했어요. 그리고 그 쇼핑카트를 도입했습니다. 이 it은 당연히 쇼핑카트가 되겠죠. 도입을 했어. 자신의 가게에 1937년에. 뭐 여기는 무난히 가고요. 2번 It was an excellent device. 그 쇼핑카트라는 거는 되게 훌륭한 장치였죠. That would make it easy for shoppers to buy. 이제 요거는 잠깐 보시면 요거는 it 감목적어 그리고 for는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to buy가 진목적어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들이 이 쇼핑객들이 사는 걸 더 쉽게 만들어준 장치였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근데 as much as they wanted니까 그들이 원하는 만큼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만큼 이 쇼핑객들이 사고 싶은 걸 막 거기에 담으면 되잖아요. 쇼핑 그 카트가 있으면은 그걸 되게 쉽게 만들어주는 엄청난 훌륭한 장치였어. 뭐 없이 without getting tired or seeking others' help죠. 자, 마저 가면은 getting tired 하는 거 없이니까 피곤하지 않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이 쇼핑하는 거를 막 주워다 오면 되니까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훌륭한 디바이스였어요. 뭐 이 쇼핑카트에 대한 좋은 말이 자꾸 나오죠. 3번 그런데 이 골드만이 뭘 발견했어? 뭘 알게 된 거예요? That in spite of. 자, in spite of는 사실 이제 고2 친구들은 다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인데 이 despite랑 똑같죠? 이거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오는. 근데 반면 although와 even though, 뭐 even if 등은 이거는 접속사죠. 뒤에 문장이 나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자, 뭐임에도 불구하고 his repeated advertisement and explanations예요. 반복적으로 광고도 하고 막 설명도 해줬어. 고객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he could not persuade. persuade는 설득하다. 코드 아시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야. 설득할 수가 없어. 이 쇼핑객들이 그 바퀴가 달린 카트니까 아까 했던 쇼핑 카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퀴가 달린 카트를 사용하도록 설득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막 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해. 왜 안 하지? 4번을 보니 남자는 were reluctant. 이것도 꼭 알아야 되는 단어. 이거는 뭐뭐 하기 싫어하는, 어려워하는 요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고 남자들은 왜 이걸 사용하기 싫어했냐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 They would appear weak. 약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If they pushed such carts instead of carrying their shopping.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카트를 막 밀어.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 뭐뭐 말고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쇼핑한 것들을 carrying 이렇게 지니고 다니고 막 운반하고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카트를 그냥 이렇게 밀고 다니면 뭔가 되게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당시엔 그랬나 봐요. 뭐 지금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요때 당시에는 남자 입장에서는 뭔가 약해 보일까봐 안 썼어. 이제 여성들은 다시 다음 5번으로 가면요. 여성들은 똑같이 그 바퀴 달린 카트, 쇼핑 카트를 안 만졌어. 왜? Because the cart reminded them of baby carriages예요. 자, 일단 이 remind라는 동사는 상기시키는 거죠. 기억나게끔 만드는.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고 이렇게 of가 나오는 형태인 거 같이 알아두면 좋아요.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로 하여금 유모차 같다라는 거예요. 이 카트가. 유모차 같아서 딱히 안 만지는 거야. 막 그렇게 막
크게 막 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6번. It was only a few elderly shoppers who used them입니다. 이 문장에서 잠시 문장 하나만 볼게요. 문장 구조. 여기서 who로 바뀌어 있지만 사실 that을 써도 괜찮습니다. it, that 강조해요. 그러니까 바로 뭐뭐였습니다. use them 한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 오직 일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elderly shoppers는 나이가 좀 있는, 연배가 있는 쇼핑객들이니까 어르신들이라고 칭할게요. 그냥 소수의 어르신들만 바로 그것을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당연히 them은 아까 했던 쇼핑 카트, 바퀴 달린 카트, 그게 이제 them이라고 여기서 쭉 지칭한 거라고 보시고. 7번. That made the cart even less attractive to the majority of the shoppers예요. 그것이, 이 that이라는 거는 엄청 많이 설명을 했죠. that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바로 이거죠. 어르신들만 쇼핑카트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그 카트를 even less니까 훨씬 덜이죠. less를 더 강조해 주는 겁니다. 비교급 강조 부사예요. 훨씬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쓰니까 젊은 사람 입장에서 더 쓰기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쇼핑객들 대다수에게. 자, 그러자 골드만이 이제 어떠한 아이디어를 딱 떠올립니다. hit upon an idea. 아이디어를 떠올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9번. He hired several models, men and women. 그는 몇 명의 모델을 고용했어요. 뭐 남성 모델도 있고 여성 모델도 있죠. of different ages예요. 다양한 연령대의 모델을 고용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모델들에게 어떤 걸 요청했냐면 to fill the carts in the store and the shop. 자, 보시면 그 가게에서, 스토어에서 카트를 좀 끌면서 쇼핑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모델들을 고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10번입니다. 한 젊은 여성 직원이 있네요. 근데 이 여성 직원이 standing near the entrance니까 입구 앞에 서서 한 젊은 여성이 told the regular shoppers. regular shopper라는 건 커스터머도 앞에 레귤러가 붙으면 규칙적인 고객, 즉 단골 손님이에요. 단골 손님. 정기적으로 좀 여기 가게를 와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봐보세요. 모두가 저기 카트를 사용하고 있네요. Why don't you? 고객님도 한번 사용해 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죠. That was the turning point. 그것이 바로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10번 문장을 말해주고 있고, 뭔가 이거를 이후로 사람들이 쇼핑카트를 많이 쓰게 될 것 같은 딱 느낌이 들죠. 11번. A few shears disguised as regular shoppers easily accomplished. 여기까지 잠깐 끊어볼게요. accomplished가 동사니까 여기까지가 주어. 자, 일부 shears가 있대요. 이 shear이라는 거는 각주에도 나옵니다. 이 바람잡이, 야바위꾼이라고 하죠. 막 옆에서 막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바람을 넣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바람잡이들. 그런 사람들인데 disguised니까 뭐로써 위장되고 변장한 겁니다. 뭐로? regular shoppers. 마치 단골 손님처럼 위장을 한 몇 명의 바람잡이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이 사람들이겠죠? 몇 명의 모델들. 이 사람들은 쉽게 성취했어. 이루었어요. What logic, explanations, and advertisement failed to do. 이게 조금 웃기죠? 논리와 설명, 그리고 광고가 하지 못했던 일을, 실패했던 일을 쉽게 성공했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누굽니까? 이 개발자가 여기 3번 나오죠? 이 골드만이었죠. 이 골드만이 사람들한테 이것 좀 써보세요 막 하면서 설명하고 광고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떠봤단 말이야. 아예 안 썼어. 그런데 방금 했던 문장에서 이런 논리, 설명, 광고 이렇게 해서 막 했는데 사람들이 안 썼죠? 실패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쉽게 그냥 이룬 겁니다. 그냥 옆에 젊은 사람들이 막 쓰는 걸 보니까
단골 손님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쓰게 됐다는 거죠. 저 사람도 쓰네? 나도 써야지. 이런 식으로 가겠죠? Within a few weeks, 몇 주 만에 이 쇼핑하는 사람들이 readily accepted those carts. readilly는 easily랑 똑같습니다. easily. 쉽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쇼핑하는 사람들이 쉽게 기꺼이 그 카트를 이제 받아들였다. 수용했다. 이렇게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4번입니다. In response to human-like care robots. 인간을 닮은 케어 로봇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으로 비평가들은 찰지할 수도 있습니다. 찰지는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비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사로. 같이 알아두면 좋아요. 뭐라고 좀 비판할 수도 있냐면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은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moral hazards, 도덕적 위험을 누구한테? dementia patient한테. 이 dementia 좀 어려운 단어긴 하죠. 요거는 이제 치매, 그리고 patient는 환자죠.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어떤 위험? 그런 거를 좀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 로봇, 이거 인간 이렇게 좀 비슷하게 생기면 이거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비평가들이 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게 1번이고요. 비록 deception, 이 deception이라는 단어는 deceive에서 온 거죠. 속이다, 기만하다. deception은 속이는 행위죠. 속이는 행위. 그러니까 이 속인다는 것이 때때로 is allowed니까 허락이 되기도 하죠. 언제? 그 deception이라는 것이 serves with course 할 때. 말 그대로 이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이 그만한 가치 있는 목적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거짓말이 조금 통한단 말이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보니까 should it be allowed for vulnerable users? 여기서 똑같이 이스로 자꾸 얘기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 속인다는 것이 취약한 사용자들이죠. 이 취약한 사용자들이 상징하는 사람은 1번 문장에서 이 치매 환자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뭔가 주변 환경의 영향을 잘 받는 거죠. 그런 유저들에게 있어서 이 속인다는 것이 허용이 되어야 할까? 뭐 아무리 이 속인다는 것이 가치 있는 좀 목표를 제공해 줄 땐 그래 한 번쯤은 뭐 괜찮다 치지만, 근데 이게 그런 환자들, 좀 영향을 많이 받을 만한 사람들한테 이게 허용이 돼도 괜찮은 걸까? 이게 지금 2번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just as는 뭐뭐와 마찬가지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인데 어떤 아이냐면 on the autism spectrum with robot companions라는 아이들이에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인데 이제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면서 로봇 친구까지 같이 있어. 그러니까 로봇 친구가 옆에 있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치드런이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얘네들은 might be easily fooled. 쉽게 속습니다. fool이 동사로는 속이다니까 fooled는 속는 거예요. into thinking of robots as friends입니다. 로봇을 친구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이잖아요. 실제 친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로봇 친구긴 하지만 이 로봇을 진짜 친구로 쉽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있는 성인들인데 아직 안 끝났죠. with cognitive deficit이에요. 이 deficit란 단어는 결함이 있는 거죠. 결함.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건 결국 이 사람들이 상징하는 건 방금 했던 이 디멘시아 페이션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매가 있는, 인지적으로 약간 그런 결함이 있는 이 나이가 있는 성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말은 요거죠. 요게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센스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키워주시고. 4번 알레시스 엘더리라는 사람에 따르면, 이 사람은 UMD의 교수님이래요. 이 사람에 따르면 로봇은
거짓된 친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inferior to true friendship입니다. 이제 inferior라는 단어는 열등한 거죠. 이거의 반대말은 superior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우월한. 그러니까 보시면 진정한 우정보다는 열등하고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견입니다. 로봇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자, 5번입니다. Reasoning along similar lines. 이 문장이 조금 복잡해 보이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잘 공부해보세요. 자, reasoning은 일단 이유, 이성이라는 기본적인 명사의 뜻으로 알고 있지만 ing가 붙었잖아요. 이럴 땐 동사로 역할이 쓰이죠. 이때는 뭐 추론하다, 뭐 생각해보다 정도의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 along은 뭐뭐를 따라 similar lines인데 비슷한 선. 여기서 line은 어떤 방향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방향에서 비슷한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보자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돼요. 괜찮죠? 자, 비슷한 방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 JS라는 소노마 주립대학의 교수님이신 이 JS라는 분이 홀스대시죠. 자, 이때의 홀드는요. 주장하다입니다. 주장하다. 그리고 메인테인과 똑같습니다. 맨날 홀드를 잡다, 메인테인이 맨날 유지하다. 이것만 알지 마시고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자, 뭘 주장하냐? 이 사람은 로봇은 should remain iconic or cartoonish예요. 그러니까 로봇은 어떻게 돼야 돼? 아이코닉 되어야 돼. 상징적인 존재여야 돼. 그리고 cartoonish. 뭔가 만화와 같아야 돼.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왜? 소댓이 나오죠? 뭐뭐 하도록. 자, 이 로봇이 쉽게 구분이 되도록. 뭐로? As synthetic, even by unsophisticated users.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오죠? 자, synthetic은 합성에 이런 뜻도 있지만 그렇게 알아두는 거 말고도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man-made입니다. artificial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인공적이고 사람들이 만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synthetic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봇은 친구가 아니라 누군가 만든 거야. 인공적인 거야.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로봇의 존재는 상징적인 존재여야 되고 뭔가 만화 같아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누구한테도 unsophisticated users한테도. 자, 마지막 어려운 단어. 이거는 naive란 단어. 뭔가 그 세상 물정 모르고 뭔가 약간 순진한이죠. 약간 안 좋게 말하는 순진한. 그리고 경험이 없는 experienced. 자, 경험이 없는 뭔가 미숙한 사람을 말할 때 unsophisticated를 씁니다. 그 요거는 여러분들이 대충 느꼈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방금 했던 위에 요거랑 문맥상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경험이 없고 미숙해. 뭔가 주변의 환경 영향을 많이 받아.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아까 말했던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도 쉽게 좀 구분이 될 수 있게, 로봇이 쉽게 구분이 될 수 있게 아이코닉이나 칼트니시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5번에 조금 문장이 길었습니다. 그대로 7번 가면요. 로봇을 확실하게 가짜로 만드는 것은 또한 피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이른바 uncanny valley라는 걸 피할 수 있게 만든대요. 이 uncanny valley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말이 부연 설명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uncanny valley가 뭐냐면 로봇이 되게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로봇이 so closely resemble us죠. 너무 면밀하게 우리를 닮은 겁니다. But not quite. 완전히는 아니지만 우리를 진짜 꽤나 많이 닮은 거야. 그러니까 로봇이 무섭다라는 효과를 uncanny valley라고 한대요. 근데 이거를 피하게끔 만드는 거죠. 왜? 로봇이 완전 딱 봐도 가짜이게끔 명확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7번 문장. 마지막 8번입니다. 다른 비평가들이 있는데요. of robot deception. 그러니까 로봇으로 막 속이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다른 비평가들은
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대요. When care recipients are deceived into thinking that robots care.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자, 마저 보면은 돌봄, 어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속았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속았어. 뭐라고 생각? 로봇이 돌봐준다라고. 날 도와주는 사람은 옆에 사람인데 로봇이 돌봐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점은 크로스 라인, 선을 넘은 거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고 위반한 거다. 라고 이제 다른 비평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말을 마지막에 해주었습니다.